은퇴 첫 해는 최고였습니다. 67세에 깨달은 노는 인생의 무서운 결말.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첫 해에 많은 분들이 겪는 착각과 그 이후에 찾아오는 현실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방송을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되 내용만큼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67세 김모 씨는 35년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식 날 꽃다발을 들고 나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출근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상사 눈치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렸다고 했습니다. 은퇴 첫 해는 말 그대로 천국 같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눈을 떴고 낮에는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에 막걸리 한 잔을 마셔도 다음날 출근 걱정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은퇴하니까 인생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시기에 김 씨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한 줄 알았으면 진작 은퇴할 걸 그랬다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은퇴 상담 현장에서 이 표현은 너무나 자주 등장합니다. 문제는 은퇴 1년 차가 지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하루가 빨리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출근 시간, 점심시간, 퇴근 시간, 회식, 주말이라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사람은 구조 없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향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김 씨는 어느 날부터 TV를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 안이 너무 조용해서 TV를 켰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심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괜히 피곤하고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은퇴 후 심리 문제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력감과 쓸모없다는 감각입니다. 나는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은근히 마음을 잠식합니다. 여기에 재정 문제가 겹치기 시작합니다. 은퇴 첫 해에는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자산 덕분에 통장 잔고가 크게 줄어드는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2년차, 3년차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제야 체감됩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생활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노는데도 돈이 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김 씨 역시 비슷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 외식도 늘고 여행도 잦아졌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골프와 동호회 활동은 생각보다 지출이 컸습니다. 문제는 이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활 수준은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자산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불안으로 변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변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은 점점 뜸해집니다. 공통의 화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새로 만든 모임도 처음에는 활발하지만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의 중심이 일이 아닌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많지만 함께 책임질 무언가는 없는 관계는 쉽게 느슨해집니다. 김 씨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이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노는 인생은 목표가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일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할을 바꾸는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할과 리듬입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야 할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필요하다는 감각이 유지돼야 합니다. 67세에 이 사실을 깨달은 김 씨는 말합니다. 은퇴 첫 해의 편안함에 너무 취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은 달랐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막 은퇴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는 삶을 목표로 은퇴를 설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후 인생은 길고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다면 충분히 다시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흔히 쉼표로 표현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은퇴자들의 삶은 쉼표가 아니라 문장의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순간에 가깝다. 직업이라는 문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삶은 길고 느슨하게 늘어진다. 은퇴 첫 해가 유독 달콤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피로가 풀리고 시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만족감은 회복에서 비롯된 감정이지 안정에서 나온 감정은 아니다. 문제는 회복은 유한하지만 은퇴 이후의 시간은 매우 길다는 점이다. 몸은 쉬었지만 삶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늘어난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자유라고 착각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향 설정을 미루는 상태에 가깝다. 처음에는 부담이 없고 편안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진다. 전문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하루가 너무 길다는 말이다. 시간이 많다는 말과 시간이 길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다. 시간이 많다는 것은 선택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시간이 길다는 것은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신호다. 은퇴 이후 무너지는 많은 삶은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심리적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의욕 저하가 아니다. 그보다 앞서는 것은 판단 능력의 둔화다.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쉬어도 괜찮다는 판단이 내일도 반복되고 그 다음 날도 이어진다. 결국 쉬는 날과 사는 날의 구분이 사라진다. 이때부터 삶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방치 상태로 들어간다. 일정이 없으니 목표도 없고 목표가 없으니 성취도 없다. 성취가 사라지면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 나간다. 많은 은퇴자들이 우울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이 상태가 더 위험하다. 생각이 없다는 것은 감정의 저점이 아니라 방향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람은 멈추거나 의미 없는 움직임만 반복하게 된다. 재정 문제는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체감된다. 은퇴 전에는 돈이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면 은퇴 후에는 돈이 시간을 버티는 연료가 된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출은 심리적으로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같은 금액을 써도 회복 불가능한 자원처럼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때 불안은 통장 잔고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아직 돈은 남아있는데 마음은 이미 고갈 상태에 들어간다. 은퇴 후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간을 채우기 위한 소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여행, 취미 모임, 외식은 즐거움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공백을 덮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 소비는 만족보다 피로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다녀와도 허전하고 사도 오래 기쁘지 않다. 사회적 관계 역시 구조가 바뀐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관계는 선택형으로 변한다. 선택형 관계는 자유롭지만 동시에 취약하다. 공통의 목표가 없는 관계는 유지 비용이 빠르게 상승한다. 연락을 먼저 해야 하고 만남을 계속 기획해야 한다. 이 과정이 부담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끊어진다. 은퇴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성격 변화가 아니라 구조 변화 때문이다. 함께 버텨야 할 무언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한 가지다.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까지는 치열하게 계획한다.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언제 그만둘지,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지 계산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하루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은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다. 실제 구조적으로도 은퇴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떤 역할로 살아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수입이 없어도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나가야 할 장소, 기다리는 사람,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공백이다. 비어있는 시간과 비어있는 정체성은 생각보다 빠르게 삶을 잠식한다. 67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공통된 말을 한다. 너무 늦게 알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덧붙인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방향을 잡으니 숨은 쉬어진다는 말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늦게 시작해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이다. 오늘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누군가는 이미 은퇴를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준비 중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 질문만은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나는 은퇴 후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루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도 괜찮은가? 은퇴는 쉬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책임지기 위해 주어지는 시간이다. 그 사실을 조금만 일찍 깨닫는다면 은퇴 이후의 인생은 무서운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이 될 수 있다.